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김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한과 제조업체, 농산물 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이 참깨 등 원료가 담긴 봉지와 식용유 통 등에 적힌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이제 원산지 표시가 다 돼 있네. 참깨, 중국산, 건깨, 중국산. 온라인상에 국산 재료로 한과를 만든다는 설명은 거짓이었습니다. 통신 판매 사이트에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만 일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재료로 직접 유과를 만들어 판다는 또 다른 업체. 수제 유과는 없고 다른 데서 사온 유과를 작게 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다 파는 유과도 외국산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설 대목에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판매가 늘면서 이런 식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미표시되었거나 또한 가격이 지나치게 쌀 경우 원산지 표시를 의심해 보시고 농관원은 설 연휴 전까지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236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각 지자체가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명절 기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와 자치구 직원으로 역학조사반을 꾸려 24시간 운영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에, 시청 남문광장 등에 설치된 4개의 임시선별진료소는 연휴 내내 운영합니다. 대전 추모공원은 명절 기간 실외 묘지 등을 제외한 실내 봉안당 운영은 중단하는 대신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되며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대해서 2시간까지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충남도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신속 대응팀을 꾸려 역학조사와 환자 이송에 나서고 25개 주요 품목의 물가를 관리합니다. 또 24시간 재난대비 체제를 갖추고 독거 노인이나 다문화 가정, 중증 장애인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환경 민원은 대책 상황실로 일원화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온천장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연쇄 감염 여파가 이어지면서 대전에서 어제 97명이 확진됐습니다. 유성구 온천장 관련 확진자는 117명까지 늘었고 유성구의 한 카페를 중심으로 서구의 교회 교인과 가족 등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미크론 감염자도 31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는 319명으로 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와 70대 확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세종에서는 가족과 지인 접촉자를 중심으로 9명이 추가 확진됐고 충남에선 집단 감염이 있었던 아산의 한 기업체와 천안의 치과병원 등에서 추가 감염이 나오면서 하루 동안 199명이 확진됐습니다. 어린이도 소비할 권리가 있고 합리적인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전 대덕구가 추진한 초등학생 용돈 수당이 선심성 논란 속에서 첫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은 매달 용돈을 받게 돼 반기고 있는데요. 대덕구는 학교와 연계한 경제 교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전국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을 신청하려는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덕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만 10살부터 12살까지 어린이라면 누구나 매달 2만 원씩 용돈을 받게 됩니다. 지급 첫 달인 이달 대상자는 4천여 명. 부모나 친척이 아닌 지자체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게 된 학생들이 가장 설렙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필요한 것도 살 거예요. 아이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를 통해 지역 화폐 형태로 용돈이 들어오면 동네 서점이나 문구점을 비롯해 체육시설과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계획적 소비 등 경제관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부모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이가 용돈 기입장에서 어떻게 썼다, 그 잔액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남으면 다음 달에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드는 예산은 10억 원 남짓. 특히 올해 선거를 앞둔 터라 선심성 수단이라는 논란도 거센 만큼 경제, 교육 등 효과를 높일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용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용돈을 활용하는 과정,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충북의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경남 고성군이 중고생에게 청소년 수당으로 매달 최대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초등학생에 주는 용돈은 처음입니다. 실험적 시도로 시작된 어린이 용돈 수당이 과연 어린이 기본소득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선심성 논란에 이어 부작용이 생겨날지 첫 발을 내딛는 용돈 수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어려울수록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20년 넘게 쌀을 기부해온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직접 농사지은 쌀 2,000kg을 주민센터에 맡겼는데요.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이웃들을 위해 쌀 농사와 기부를 멈출 수 없었다는 천사 농부를 김태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의 한 주민센터 앞에 10kg짜리 쌀 100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에도 쌀 100포대가 배달됐습니다. 쌀을 보낸 사람은 70이 넘은 류지현 할아버지. 벌써 23년째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직접 농사지은 쌀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쌀을 쌓아놓고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때는 자루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아들들이 한 말씩 이렇게 되어줘서 줬어. 참 그때 볼 적에는 나도 그때 어려웠었고 그게 좋아가지고서는 지금까지 나는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기부한 쌀이 45톤. 모두 할아버지가 40년 넘게 살고 있는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기부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세월의 흐름만큼 이제는 농사가 버거울 법도 한데 할아버지는 가난했던 시절 가장 무서운 게 배고픔이었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쌀 농사와 기부를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최고 미서운 게 배고프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연다까지 살고 있어. 농사 조금 아직까지 짓고.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상 등 지난 20여 년간 받은 표창도 여러 개.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아직도 천사 농부란 별명이 어색하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누가 하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로다. 내가 1년 내 농사 져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 먹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2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전 서부 새마을금고 1,800만 원, 삼진정밀 이중현 대표 100만 원, 주식회사 오성건설산업 20만 원, 이춘희 세종시장회 공직자 일동 1,291만 6,900원, 세종 꿈의교회와 재단법인 엘피스 1,000만 원, 공치는 사이 골프 모임 21만 5천 원, 서해공업사 500만 원, 장항농업협동조합 20만 원, 30만 원, 주식회사 박영섭 대표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로 대전도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나눔 온도 100도를 넘어섰는데요.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등 전국 시도교육감은 오늘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새학기 정상등교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방학 기간 중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와 학생 튜터링 사업을 활용해 코로나19로 공백이 커진 학교 일상 회복 방안 등과 함께 시도교육청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장관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방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천안과 금산 등 충남 내륙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계룡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8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 수온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상 4도 이하에 머물러 추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서산에 한파주의보, 계룡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내일도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낮부터 차츰 풀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 공약과 관련해 지역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 지역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청의 대전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주청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지원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시설과 인재가 모인 대전이 최적지라며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세종시 남면 대전 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세종터널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철제 구조물이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20대 승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달리던 승용차 한 대 타이어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구조물을 제대로 결박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저녁 7시쯤에는 대전 가수원동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목재와 스티로폼 등을 태워 3,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고법 행정 1부는 한 농업회사 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안 2의 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 녹지가 62%로 대전시가 생산 녹지 30% 초과분을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심 판단이 옳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1원과 도안 2의 2지구에 5천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을 추진 중인데 일부 토지주들은 생산 녹지 비율이 제한선인 30%를 넘어 녹지를 보존을 위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세종시 미디어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프레스센터 설립과 미디어 스트리트, 미디어시티 조성 등 3가지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